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로 해커스 학원에서 오픽을 강의하는 임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해 보실 강의는 저희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분들 대상으로 숙제하는 방식과 꿀팁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는 수업이기도 하지만 오픽이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제 수업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런 문제들이 오픽에서 주로 다뤄지는구나. 저렇게 답변해야 오픽에서 고득점이 나오는구나에 팁을 짤막짤막하게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설명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 오픽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옆에서 볼 때 느껴지는 건 나에게 맞는 맞춤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오픽을 공부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픽의 기출문제를 쫙 취합한 다음에 오픽 시험장 가서 할 답변을 워드 파일 같은 걸로 글로 쫙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다수의 학생분들에게 그 방법은 맞지 않아요. 그런 방법이 맞는 학생분들은 어떤 학생분들이냐? 나는 영어 기초 레벨이 정말 너무 낮아서 외우지 않고는 정말 한마디도 못하겠다라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약간 대본지처럼 그건 결국에 이제 배우가 대본 외우듯이 대본 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대본집처럼 암기를 한 다음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써먹을 만능 문장 같은 것도 외우시고 연습도 하신 후에 가서 연기자가 영화 촬영하듯이 약간 오픽 시험을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맞는 방법은 답변에 대한 개요를 떠올리는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실제로 영어 실력 자체를 좀 업시켜서 영어로 말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수업 시간에 어떤 문제들을 다루고 어떤 게 숙제로 나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픽을 숙제를 처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감이 안 잡히신다면, 오픽 숙제는 무조건 짧게 서너 문장 준비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오픽 시험 보러 가서 세네 문장, 문항당 세네 문장으로 고득점 받기 힘들어요. 그거를 고득점으로 끌어가는 건 제 역할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역할은 숙제를 내어드리면 충분히 연습해서 한두 마디라도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하기. 그래서 제가 스터디 추가 자료라고 스터디 때 쓰면서 이제 우리가 과제도 하는 자료를 드렸어요. 이 자료에 숙제를 하시는데 숙제는 답변 작성이 아닌 연습이 숙제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소개를 숙제로 내드렸다고 해서 자기소개를 멋지게 한 10문장 써오신 분은 숙제를 열심히 하신 분이라기보단 답변 작성을 열심히 하신 분이고 자기소개에서 안녕 에바야 라는 말로 시작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 딱 두세 문장을 되게 깔끔하게 물론 좀 이상하겠죠. 답변이 너무 짧아서. 그런데 말투 자체는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연습을 해오신 분이 진짜 숙제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답변을 꼭 한번 써봐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선생님, 저 영어 말하기 진짜 처음이어서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한테 저번에 스터디 때 그러셨어요. 말씀하실 때 10문장 중에 한 8문장은 문법이 너무 지나치게 틀린 감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받은 분들은 답변을 한번 써보긴 해야 돼요. 단, 글로 작성하는 걸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글로 작성하신 다음에 내가 써놓은 개요만 보면서 먼저 답변의 개요를 작성하는 연습을 참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건 어려우니까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 다음에 여러 번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연습할 때 녹음을 자주 해보시는 걸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번역기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건 왜 선생님이 추천하지 않을까요? 번역기를 사용한다는 건 내가 하기 어려운 영어를 해보겠다는 거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번역기를 사용해서 우리 학생이 준비한 문장에 번역기 티가 나요. 번역기나 챗 GPT 같은 경우는 제가 챗 GPT 활용에 대한 어떤 팁 같은 거를 이제 해커스 영어 사이트, 그다음에 해커스 토스 오픽 채널에서도 공유 드린 적 있고 수업 시간에도 몇 마디 이제 알려드리지만 일단 기본값이 말이라기보단 글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그 번역기로 여러분들이 준비한 문장에 고득점 표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기 돌려서 애써서 준비했는데 점수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느낀 거예요. 선생님,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해요를 지나치게 자주 질문하시는 분들 중엔 고득점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내가 하기 어려운 영어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선생님 영어가 정말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영어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는 대찬성. 그러면서 영어가 좀 늘어가는 거죠. 근데 이걸 난 무조건 오픽 시험에 써먹을 거야는 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성적 잘 나올 거예요. 답변에 꼭 써주세요. 라는 걸 중심으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문제가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Please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자기소개하기예요. 여러분, 자기소개 특징 뭐죠? 자기소개는 반드시 한다. 단, 채점관이 채점을 하지 않는다. 근데 난 왜 해야 되느냐? 웜업 해야 되니까. 인류 운동선수도 운동 경기 가기 전에 몸은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거냐면 내 영어 실력은 IM3 정도야. 근데 난 한 단기간 한 열흘이나 한 한 달 정도 바짝 준비해서 AL 따볼 거야. 이기 때문에 우리 영어 실력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걸 우리가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려면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한데 웜업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 보러 가기 한두 시간 전쯤에 한두 시간 동안 여러분 쉐도잉 연습하거나 답변 연습하거나 입 좀 풀다가 시험 보러 가시길 알겠죠? 그리고 자 오늘 수업 시간에 드린 꿀팁 정리할게요. 수업 안 들으신 분들도 알 수 있겠죠? 자 수업 시간에 드린 꿀팁 어떤 거 있었죠? 1. IHAL을 받고 싶나요? IM처럼 말하지 않기. 예를 들면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가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왜 IH에 걸림돌이 되냐면 IM 수준에 있는 분들이 최다 시험 보러 가면 당신 친구 소개 한번 해볼래요? 그럼 첫 마디가 Let me introduce my friend to you.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 자주 가는 공원은 어디예요? 그럼 첫 마디가 Well, I usually go to. 그래서 레벨이 낮은 분들이 주로 쓰는 말투가 있거니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상당히 템플릿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답변 시작할 때 자기소개 해볼게요가 아니라 Hi Eva, 떨리네. 뭐 이런 걸로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Hey, hi. Eva, I'm 지혜. And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myself. 이러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여러분, 자, 오픽의 고득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오픽은 형용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험이니까, 만약에, let's say, 만약에 자기소개를 채점을 한다고 하면 내가 되게 활발한 성격이고 사교적인 면이 있어서 소셜이라는 단어 아마 오늘 배우셨을 거예요. 소셜한 면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고 혹은 나는 약간 easygoing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약간 이런 성격이면서 살짝 laidback 약간 태평한 측면도 있다. 요 단어는 한번 강조하고 가면 I had a really laid back vacation 그러면 어디 막 관광 빡세게 다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여유롭고 느슨한 베케이션 보냈다 이런 뜻이 되고 우리 또 오늘 수업 시간에 뭐 배웠어요? In case of에 대해서 얘기했죠? In case of는 보통 비상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쓴다. 예를 들면 중요한 파일 백업 해놓으세요. In case of computer problems 대비해서요. In case of emergency, please dial 911 이런 식으로 뭐뭐가 일어날 경우에 물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족에 대해 말해보자면 오픽션 가서 In case of my family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When it comes to my family라고 할 수도 있는 거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As for my personality, 내 성격에 대해 말해보자면 그래서 오픽은 연결사, 형용사, 시제가 매우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나는 시험장 가서 형용사를 잘 쓸 건데 여러분 자 여기 제가 We should practice one at a time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외치고 싶은 건 하루에 한두 개씩만 내 거 만들기 막 장황한 템플릿 막 외워서 막 팬시 익스프레션만 꽉꽉 눌러 담지 않기 하루에 하나씩 입에 붙여보기 예를 들면 오늘은 레이드백 추천해봐요 이거는 왜냐면 집 휴가 같은 데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표현을 다가 아니라 오늘은 as for에 한번 매달려 보기 as for my house, as for my family, as for my personalities 뭐 이런 거 한번 써보기 그쵸? 그래서 형용사를 잘 쓰면 점수가 잘 나오는 시험이고 수업 시간에 10개를 배우면 나는 한두 개 정도만 소화하려고 노력하면 나머지는 선생님이 채워줄 뭔가를 준비해놨다. 이걸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면 Please describe one of your friends or family members. What is he or she like? Are there any special things about that person? How long have you been friends? Please describe that person in detail. 자, 자기소개는 채점은 안 하지만 친구 소개는 중요하죠? 시험에 자주 나와요. 제 시험에도 1년에 한 두세 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혹은 비교 문제로 친구 2명을 비교해봐요. 이런 문제가 또 나중에 다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친구 이름 얘기하는 거 별로 고득점에 도움 안 되겠죠? 친구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 친구의 성격이나 좋은 점을 얘기하면서 아니면 언제부터 친구인지를 얘기하면서 현재 완료를 툭 뺏는다. 당신은 IHAL. 여러분 현재 완료를 못 쓴다는 건 뭐뭐예요, 뭐뭐였어요, 뭐뭐예요, 뭐뭐였어요. 이거밖에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현재 완료는 현재 시제의 일환이에요. 이름이 현재 완료잖아요. 현재 완료를 못하면 영어의 대다수라고 하면 좀 오바고 영어의 많은 부분의 문장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친구 소개하면서 툭 it has been 줄여서 it's been like 10 years since we became friends 이런 표현을 쓰면 이 사람 현재 완료 쓰네로 플러스 점수를 크게 딸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격 얘기하면서 제 친구가 약간 considerate, 사려 깊으면서 generous한 애고 근데 약간 성격이 laidback한 측면도 있고 이 중에 다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 한두 개 정도만 여러분 만들면 몇 표현 만들어서 오늘 친구 성격 이렇게 얘기하는 형용사들 몇 개 써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오픽 시험 볼 땐 긍정적인 측면의 답변이 부정적 측면의 답변보다 답변을 풀어가기가 되게 쉬워요. 예를 들면 당신이 최근에 갔던 콘서트는 어땠어요? 헉, 너무 좋은 거야. 갔는데 막 음악도 너무 좋고 퍼포먼스 너무 완벽하고 갔는데 스트레스 확 날아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살짝 그리고 콘서트가 너무 늦게 끝나서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좋은 거 위주로 얘기하는 게 답변이 더 많이 풀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흔하게 학생들이 쓰는 형용사보단 조금 원어민 채점관이 들었을 때 이런 표현도 하는구나 위주로 부정적인 것마저도 제 친구가 약간 좀 무리해요. 기분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니디해요. 막 약간 혼자 살 수 있는 거 많이 없고 항상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살짝 징징대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직장 상사 누구랑 친해서 좀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약간 머시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 내 말대로 해. 약간 이런 거라든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 소개할 때 형용사 쓰는 거 연습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 친구에 대해 말해볼게요. 저희는 친구 된 지 한 15년 됐는데요. 얘 정말 좋은 친구예요. 성격이 좀 이런 면이 있고 어쨌든 전 얘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딱 네 문장만 10번 연습해 오면 그대가 AL 후보자. 알겠죠? 그래서 너무 길고 장황하게 연습하실 필요 없습니다. 좀 임팩트 있는 부분들만 입에 좀 붙여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Please tell me about your last free time. When was it? What did you do? Who were you with? Please tell me everything about you did during your last free time. 자,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습보다 중요한 게 예습이거든요. 예습적으로 내는 숙제들은 제가 강의를 하지 않고 한번 준비해 볼까요?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 부교재를 읽어보게 약간 유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픽에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라는 거를 자꾸 생각하게 하려고 내는 숙제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될 필요 없고 그냥 두세 문장 정도 지난 자유시간에 전 집에 있었어요. 하루 종일 TV 봤어요. 지난 자유시간에 전 집에 있었어요. 하루 종일 TV 봤어요. During my last free time, I just stayed home. I just relaxed at home. I watched TV all day. During my last free time, I watched TV all day. During my last free time, I watched TV all day because I was really tired. 이 문장을 세네 번이 아니라 한 10번 연습해 오신 분이 IH 후보. 여러분 답변을 10문장을 써오는 게 아니라 Well, during my last free time, I just stayed home, watching TV all day. 이렇게 연습해온 사람이 AL 후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이 문제를 출제했을 때 오픽은 그대에게 어떤 관심이 있다? 과거 시제 쓰는지 한번 봐야지. 예를 들면 뭐 집에서 가족이랑 시간을 보냈대. 행아웃의 과거는 뭐죠? 여러분 답변해 볼까요? 행아웃의 과거는 hung out 이런 거 아는지 혹은 have a good time의 과거가 had a good time인데 좀 더 다양하게 팬시한 표현으로 꽤 괜찮은 시간 보냈습니다. spend quality time 이런 거 아는지 궁금. 그리고 이거는 다다음 시간 진도인데요. meet이 만나다인데 meet up with someone은 구동사로 말할 때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I met up with my friend 친구들을 만났는지 watched a movie 영화를 봤는지 stayed home and played a game all day 하루 종일 게임을 했는지 went shopping 쇼핑을 갔는지 had a family gathering 가족 모임을 가졌는지 왜냐면 지난 free time에 나는 명절 중이어서 뭐
가족 모임을 가졌다든지 우리 돌발 주제 명절이 있어서 곧 다음 시간에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TV 보면서요. 왜냐면 많이 피곤해서요. I stayed at home um, watching TV all day. You know, because I was really tired. 이 문장 10번 연습해온 사람이 IH 가능성 가장 높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전 지난 시간에 뭐뭐를 했고, 뭐뭐를 했고, 뭐뭐를 했는데, 어디서 배운 팬시 익스프레션 하나 집어넣고 막 이거 했는데 안 보고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은 IH 후보 아님.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세 문장, 세네 문장으로 끝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답변 길게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말하는 걸 연습하는 게 IH의 출발점이니까 처음부터 길고 부자연스럽고 어렵고 입에 안 붙는 거 하지 마시고 약간 오늘은 나 as for는 꼭 써볼 거야. 이런 건 좀 필요해요. 근데 답변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6일차 수업부터 여러분 과제로 드리는 스터디 추가조의 음원을 편집해서 드려요. 그러면 왜 6일차에 줘요, 쌤? 처음부터 주죠가 왜 그러냐면 일단 가볍게 숙제를 쭉 해보신 다음에 6일차쯤 됐을 때 다시 앞으로 가서 숙제를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듣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버리면 오픽 시험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문제 듣고 답변하는 연습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할 거고 숙제로도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 숙제는 가볍게 하기 알겠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